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꼭 바로 확인하시고 해제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쓰시면서도 괜히 불안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아니, 누가 내 휴대폰을 엿보는 건 아닐까? 왜 자꾸 내가 말한 것과 비슷한 광고가 뜨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속 여러 앱들이 내 위치, 내 사진,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도 몰래 들여다보고 기록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모아진 정보가 어디론가 넘어가고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광고 전화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걸 단 한 번의 설정으로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셔서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넘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꺼서 내 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보안 전문가 김성호입니다. 며칠 전 70대 박순자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검찰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보이스피싱 연루됐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돈을 옮기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카톡 메시지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검찰청 로고도 있고 담당 검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님의 실명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사기인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만약 그때 혼자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메시지가 진짜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공식 문서 양식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고요.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까지 정말 검찰청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예전에 받았던 법원 출석 통지서와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겠죠. 사기꾼들이 정말 정교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은 박 어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75세 최영수 어르신께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어요. 아들이라며 카톡을 보낸 사기꾼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와 똑같이 음성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그 음성까지 가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셨죠. 최 어르신은 그 바람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최 어르신의 경우예요. 사기꾼이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사용했대요. 심지어 아들이 평소에 쓰던 말투까지 그대로 흉내냈고요. 엄마, 나 지금 급해, 이런 식으로 평소 아들이 말하던 방식 그대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어르신 입장에서는 진짜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기꾼들이 어떻게 아들의 정보를 알았느냐는 점이에요. 알고 보니 아들이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목소리를 수집했대요. 또 가족 관계나 평소 대화 방식도 SNS를 통해서 파악했고요.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5세 김말순 할머님은 은행에서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견됐으니 즉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죠. 할머님이 평소에 이용하시던 은행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은행 직원 같았다고 해요. 할머님 성함과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대요. 할머님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결국 1,500만 원을 사기꾼에게 보내시게 됐어요. 김 할머님의 경우도 정말 교묘했어요. 사기꾼이 할머님께 먼저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10만 원 정도를 다른 계좌로 옮겨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돈이 안전하게 보관됐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이 믿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신뢰가 쌓인 상태였던 거죠. 또 다른 무서운 사례도 있어요. 68세 이정호 어르신은 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카톡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친구를 다치게 해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손녀가 쓸만한 문체였다고 해요. 이정호 어르신은 손녀가 걱정돼서 바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손녀에게 연락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기꾼이 손녀의 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연락처를 빼낸 다음에 할아버지께 연락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악용하는 사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카톡으로 온 수상한 메시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던 적이요. 가족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던 경험이나요? 밤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예전처럼 단순한 수법이 아니라 진짜 같은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불안감,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까지요. 이 모든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스러운 분들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기꾼들은 시간대까지 계산해서 연락을 해요. 보통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 시간이 끝나서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명절이나 연휴를 노리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들이 모두 바쁘고 은행도 문을 닫는 시기에 급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믿고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당황할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메시지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모으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점 3개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바로 더보기 메뉴입니다.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건 설정이에요.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가지 메뉴들이 쭉 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카오 계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메뉴가 4가지 보이실 겁니다. 홈 계정 정보, 계정 보안, 계정 이용. 여기서 가장 오른쪽 계정 이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결된 서비스 관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카카오 서비스, 제휴 서비스, 외부 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꼭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서비스를 눌러볼게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서비스가 쭉 뜹니다. 우리 시니어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꼭 가족분들도 같이 해보시라고 권해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지? 하고 의문이 드시죠? 여기서 하나를 눌러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정보, 카카오 이메일, 성별, 연계 정보, 배송지, 전화번호, 출생연도, 생일. 이렇게 소중한 개인 정보들이 이 서비스에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내 걸 넘겨준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바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동의하고 연결한 것들입니다. 이 연결된 서비스라는 건 쉽게 말해 내 카카오 계정과 외부 서비스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라도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반드시 해제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가족관계까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가족이나 공기관에서 연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 정보를 알게 됐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전화번호부나 명함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 올린 가족 사진만 봐도 우리 가족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병원 예약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정보들이 사기꾼들 사이에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나이, 거주지, 가족 구성, 경제 상황까지 상세한 정보가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우리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모이면 정말 정교한 사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인정보 브로커라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들이 여러 곳에서 유출된 정보를 모아서 사기꾼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한 사람의 정보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목소리까지 따라할 수 있거든요. 몇 분만 통화한 내용으로도 그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목소리로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자녀분들이 말하는 영상 몇 개만 있어도 음성을 복제할 수 있대요.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있어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가짜로 만드는 기술이죠. 이제는 영상통화를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진짜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요. 인터넷에서 공개된 공문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공식 로고나 도장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게 쉬워진 거예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긴급하다, 급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를 다그쳐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조심스러운 분들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곧 동결된다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식으로 위협하죠. 사기꾼들이 심리학을 공부한 것처럼 정교하게 접근해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노리는 거죠. 가족에 대한 걱정, 법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불안감까지요. 이런 감정들을 모두 자극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사기꾼들이 바로 이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또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무서워서 당황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공서나 법원 같은 곳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는 검증할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그래서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확인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요. 비슷한 사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우리 세대를 주로 노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기 방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사기를 쳐요. 먼저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성공하면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시기죠. 이런 방법을 쓰면 피해자가 의심하기 더 어려워져요. 여섯 번째는 혼자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귀찮게 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꾼들도 이런 심리를 알고 있어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문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 피해에 대한 수치심 때문입니다. 혹시 속았다고 해도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온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던 경험이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원리를 알고 나면 어떤 교묘한 사기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즉석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메시지가 와도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사기꾼들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긴급한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더 불안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예요. 사기꾼들이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거나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계시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반드시 먼저 상의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의받는 걸 훨씬 좋아할 거예요. 혹시 자녀들과 연락이 어려우시다면 믿을 만한 이웃이나 친구분께라도 상의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전화 통화를 조심하셔야 해요. 메시지만 온 게 아니라 직접 전화까지 온다면 더욱 의심해 보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여러 경로로 연락이 올 텐데 카톡이나 전화 하나로만 온다면 이상하잖아요. 통화할 때는 상대방이 재촉하더라도 천천히 대화하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통화하라고 한다면 더욱 의심해 보세요.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설령 간단한 메시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미리 약속을 정해 두세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요. 이런 약속을 해두시면 사기꾼들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분들께도 편하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자녀들보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런 문제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들과는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는 절대 탑장하지 마세요. 특히 링크나 파일이 첨부된 메시지는 더욱 위험해요.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거든요. 카톡을 자주 하시다 보면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도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나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삭제하시는 게 안전해요. 또 카톡에서 친구 추가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를 요청해도 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이 아는 사람과 비슷해도 조심하세요. 반대로 카카오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메시지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해서 확인받으시고요.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카톡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카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설정도 안전하게 바꿔두세요.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설정이 있어요. 가족들께 부탁해서 이런 설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기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폰트 크기를 크게 설정하세요. 잘못 읽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족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성 메시지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가짜 음성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음성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전화를 받을 거예요. 청력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통화 시 더욱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이 일부러 빠르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안 들린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가족에게 대신 통화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전화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치매나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기꾼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 두세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또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하세요.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왔을 때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요.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사기꾼들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연락해도 기록을 보고 알 수 있고요. 경제 상황에 따른 대처법도 다릅니다.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주요 타깃이거든요. 은행 업무는 반드시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하세요. 전화나 메시지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과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하루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두겠다고요. 그러면 혹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되돌릴 기회가 생겨요. 은행에서도 이런 요청을 받아주실 거예요. 연금이나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작은 돈이라도 사기꾼들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오히려 돈이 많지 않으니까 더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똑같이 조심하세요.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투자 사기도 많이 늘고 있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특별한 정보가 있다는 식으로 유혹하죠.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대처하시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주의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하실 일들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도 혹시 이상한 메시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당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지세요. 침착함이 가장 좋은 방어막입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하실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차를 마시시거나 세수를 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실 때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세요. 급하다고 하는 내용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시고요. 발신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상한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특히 가족들이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나 손자, 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요. 평소에 그런 식으로 연락하던 아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미리 말을 했을 텐데 갑자기 메시지만 온다면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일단 메시지 내용을 종이에 적어 두시고요.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보세요. 아침에 받은 메시지 중에 의심스러운 게 있었다면 이때 상의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점심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확인받으세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또 이런 것도 해보세요. 아침에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처음에 놓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평소와 다른 표현을 쓴 부분 같은 거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시간이 생기죠.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평소 말하던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텐데 갑자기 어색하게 쓴다면 의심스럽잖아요. 오후에는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 시간이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메시지에서 은행이나 관공서 이름이 나왔다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걸지 마시고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로 거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공식 번호를 찾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메시지에 적힌 연락처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오후 시간에는 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정말 급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보통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는 하루 이틀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여러 방법으로 연락이 왔을 텐데 카톡 하나로만 온다면 이상하죠. 오후에는 주변 사람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이웃이나 친구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 종일 받은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세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비슷한 사기가 또 오면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녁에는 또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하세요. 혹시 오늘 받은 메시지와 관련해서 내일 확인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면 내일 정식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과 공유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고요.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주중과 주말의 대처법도 조금 다릅니다. 주중에는 관공서나 은행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주말에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주말에 급하다고 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평일에 미리 연락이 왔을 거예요. 주말에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주말에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급하다고 해도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특히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 오는 급한 메시지는 의심해 보세요. 사기꾼들이 일부러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을 노리거든요.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면 월요일에도 연락이 올 거예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도 있어요.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 3초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평소에 받던 것과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의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에요. 또 중요한 메시지는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의하세요. 돈과 관련된 내용, 법적인 문제,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면 더욱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 안심할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 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놓친 게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요. 걱정이 된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푹 주무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다음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또 이런 다짐도 해보세요. 내일도 침착하게 대처하겠다고요. 어떤 메시지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다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언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미 돈을 보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기 어려워지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사기꾼들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112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세요.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증거라도 모두 모아서 가져가세요. 나중에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사기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메시지 내용, 통화 시간 등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좋아요.
또 돈을 보낸 시간과 금액도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이런 정보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 가실 때는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아요. 혼자 가시면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족이 함께 가면 빠뜨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찰서가 무서운 곳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은행에도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했다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사기 계좌로 확인되면 돈을 되찾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하세요. 은행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하시면 돼요. 은행에 신고할 때는 이체 시간과 금액, 상대방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또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은행에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조사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한번 사기꾼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면 계속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나 메시지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줄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속 연락이 온다면 통신사에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사기 문자나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스팸 신고를 하시면 같은 번호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기 전화가 온다면 번호를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번호를 바꾸기 전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새로운 번호를 알려드리시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예요.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 거예요.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가족이 갑자기 큰돈을 보냈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혹시 사기를 당했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다그치지 마시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전문기관에 상담받아 보자고 제안하세요. 네 번째는 메시지 내용이 너무 정교해서 진짜 같은 경우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검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센터에 문의하세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전문가들이 메시지를 보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진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예요. 정부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돼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의심스러울 때마다 문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사기꾼이 내 이름이나 가족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디선가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고 KR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전화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시면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 주실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여섯 번째는 정신적인 피해가 큰 경우입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 상담도 받아보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들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사기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예요. 어떤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돈을 잃었거나 급한 상황이면 112 경찰서예요.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 1332번이고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메시지 진위 확인은 대검찰청 진센터를 이용하세요. 전문기관에 연락할 때 준비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사기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해 두세요. 날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도 함께 기록해 두시고요. 혹시 돈을 보냈다면 계좌번호와 금액도 준비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도움을 받기 쉬워요. 이런 증상은 꼭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사기계좌 지급정지, 피해 구제 제도,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시간을 끌지 마세요.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빠른 신고가 다른 분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어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이분들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사기를 미리 예방하고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연락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카톡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요. 또는 특별한 암호나 질문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린 시절 추억이나 가족만 아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최근에 어떤 사기가 유행하는지 이야기해 보시고요. 서로 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있으면 공유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 빨리 알게 되거든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가족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가족 단체방에 올려서 확인받는 거죠. 가족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어서 안전해요. 또 실제로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이 단체방을 통해서 연락하기로 약속하세요. 은행이나 관공서와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은행에서도 이런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실 거예요. 또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큰 금액 이체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휴대폰 설정도 미리 안전하게 바꿔두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나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족들께 부탁해서 이런 설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카카오톡 설정도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또 메시지를 보낼 때 친구가 아닌 사람은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설정들을 미리 해두시면 사기 메시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져요. 주변 이웃들과도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어떤 사기가 유행하는지 이야기해 보시고요. 서로 조심하자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이웃들끼리 도와가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받아보세요.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면 최신 사기 수법을 알 수 있어요.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만나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법도 조금씩 배워보세요.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아도 사기를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검색하는 방법을 알면 의심스러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연락이 와서 불안하다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할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세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걱정거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사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사기꾼들도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사기 관련 뉴스나 정보를 꾸준히 접해보세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 사기 관련 소식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세요. 새로운 수법을 미리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이런 뉴스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일이죠. 가족들도 여러분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가족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혼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예방 활동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과 가족들을 지켜줄 거예요.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가족들과의 소통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라면 어떤 사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더 많이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보안 정보, 꼭 필요한 안전 수칙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사기 수법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위험한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